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4회 전기공사기사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로에서 서지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속도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속도. 그러면 이 문제 나오면 대부분이 틀리는 이유가 이 문제에 이제 특성 임피던스다 라는 말만 생각하고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 생각하시던데, 얘는 특성 임피던스고 속도 V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쓰게 돼 있죠. LC분의 1.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특성 임피던스만 생각하고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얘는 특성 임피던스고 얘는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얘를 구하면 사실은 얼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공전선과 전력선 간에 역섬락이 생기기 쉬운 경우는, 역섬락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역섬락 하면 탑각 접지정이 커서 생기는 거죠. 탑각 접지정이 커서 그래서 우리는 탑각 접지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탑각 접지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설지선을 달아주게 돼 있죠. 매설지선의 시설. 매설지선 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섬락 방지 대책하면 매설지선을 달아준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탑각 접지정이 커서 발생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철탑에 접지정이 큰 경우 생기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탑각 접지정이라는 게 결국 철탑에 있는 접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철탑에 있는 접지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답은 2번. 03번 전력설비, 전력계통설비인 차단기와 단로기는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인터록을 설치 및 연계하여 운전하고 있더라. 인터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인터록 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인터록 동시 투입 방지라 그랬죠? 동시 투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쓰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단기와 단로기가 같이 달리면 여기 단로기 CB가 있으면 항상 투입이 닫을 때죠. 닫을 때는 누구부터 닫는다 그랬죠? 닫을 때는 DS부터 투입을 하고 DS, CB. 반대로 차단한다. 차단은 열 때죠. 열 때는 CB부터 CB, DS 순으로 달기로 되어 있습니다. DS 순으로 달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DS, CB, CB, DS. 그래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단로기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라고 쓰는 거죠. 차단기가 오픈이 돼 있어야지만이 단로기를 닫고 차단기를 열 수 있더라. 단로기를 열 수 있더라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1번 부하의 통전 시 단로기는 열 수가 있더라. 절대 안 되죠. 차단기부터 열고 단로기를 열어야 되니까 1번은 틀린 거고, 2번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더라 이거죠. 당연히 차단기 오픈돼 있으면 단로기부터 닫고
차단기 닫는 거니까 2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만 단로기를 열 수 있더라. 아니죠. 차단기가 열려야지만이 단로기도 열 수가 있겠죠. 3번 틀린 거고, 부하 투입 시에는 차단기를 우선 투입 후 단로기를 투입한다. 아니죠. 투입할 땐 단로기부터 투입 후 차단기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록은 동시 투입 방지인데 여기서 의미는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04번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횡축의 1년 365일을 종축의 유량을 표시했을 때 유황곡선이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반대로 물어봤네요. 유황곡선. 유황곡선은 유량도를 기초로 그리죠. 유량도를 기초로. 그러면 유량도를 기초로 하여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기로 되어 있어요? 가로에다는 일수, 세로에다는 유량. 이때 여기에 1, 2, 3 쭉 나열해서 맨 마지막에 365개가 나와야죠. 365개. 그러면서 1번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온 날,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쭉 연결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서 365개 중에 열을 뺀 355, 그 다음에 81을 뺀 275, 91을 뺀 185, 그리고 또 91을 뺀 95. 그래서 여기가 갈수, 저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물이 풍부한 시기, 평균만큼 있는 시기, 물이 줄어드는 시기, 물이 말라가는 시기라고 표현하기로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날짜를 며칠로 물어봤어요. 365일로 나타내서 그리는데 유황곡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유량이 많은 날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그린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유량이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이들을 연결한 점이더라. 반대로 말했죠. 2번 유량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이들 점을 연결한 거더라.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5번. 선로로부터 기기를 분리, 구분할 때 사용되며 단순히 충전된 선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단로기죠. 디스커넥팅 스위치. 그래서 단로기는 사실 뭐 할 때 쓰기로 돼 있어요? 단로기는 선로의 분리죠. 회로 분리. 회로 분리. 그리고 무부하 충전 전류의 차단. 그래서 충전 전류를 차단할 수 있더라 라고도 쓸 수 있죠. 충전 전류. 그래서 문제에서 선로로부터 기기를 분리할 때 사용되면 단순히 충전된 선로를 개방한다. 그래서 충전된 선로를 개방하더라. 단로기가 되겠죠. 단로기. 그 다음에 6번. 송전선로에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는 900옴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약 얼마가 되느냐? 우리 특성 임피던스 Z0 구하는 공식 여러 개가 있죠. 루트 ZS의 제로와 ZSS 또는 루트 Y분의 Z 루트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라고도 쓸 수 있죠.
J 오메가 L이 되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고 얘는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가 되겠죠. 개방과 단락. 그래서 문제 보니까 개방했더니 얼마였고 개방을 하였더니 900옴이고 단락을 했더니 300옴이 나왔습니다. 300옴. 그래서 요 놈은 루트 900 곱하기 300. 그래서 계산했더니 519.615. 그래서 대략 520옴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520옴.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옴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임피던스니까 옴으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25. 7번.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운전하던 중 한 대의 고장으로 V결선으로 된 경우 델타 결선에 대한 V결선의 출력비는 어떠냐? 이건 우리가 좀 외워놓는 게 좀 편하죠. 델타 결선은 출력이 3P1 단상변압기 세대가 될 테고 V결선은 루트 3P1이 되죠. 루트 3P1. 그래서 출력비더라. 출력비라고 하면 P 델타에 P, V가 돼서 3P1분지 루트 3P1이 돼서 루트 3분의 1 0.577이더라 라고도 쓰죠. 0.577 5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57.7%. 그리고 이용률이더라. 이용률은 사용 변압기분의 출력이죠. V는 변압기 몇 대 이용했고 2대 2P1이고 출력은 얼마고 루트 3P1이죠. 그래서 쓴 거분에 나온 거 2분의 루트 3. 그래서 86.6%가 되죠. 0.866.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86.6%.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쓰면 0.577이고 퍼센트로 써야 57.7%겠죠. 57.7%라고 쓰면 되죠. 57.7%.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86.6%, 출력은 57.7%라는 거. 08번. 송전단전압은 345kV, 수전단전압은 330kV, 송수전 양단의 변압기 리액턴스는 10옴과 15옴의 선로의 리액턴스는 10옴과 15옴이고 이 선로의 리액턴스가 85옴인 계통에서 선로를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유효전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유효전력 P는 공식이 리액턴스분의 ES, ER에 사인 델타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고 전동기.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는 발전기 쪽에도 리액턴스가 있다 그랬어요. 송전단에. 그럼 여기 송전단에 보내는 쪽은 345kg인데 리액턴스가 15옴이 있고 수전단에는 330인데 전압이죠. 얘가 지금 330kV, 얘는 345kV가 되고 여기에 15옴짜리가 있다 그랬어요. 15옴. 근데 선로에는 리액턴스가 85옴이 있답니다. 8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렬이니까 15 더하기 85 더하기 10이더라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놈 더하니까 100이고 110%가 되겠네요. 115. 그럼 따라서 전력P는 110옴분의 345 곱하기 330 곱하기 전력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고 각도는 따로 안 줘놨죠. 그럼 사인
90도라고 보면 되겠죠. 사인 90도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90도니까 얘는 1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1이 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110분의 345 곱하기 330이더라 라고 쓰면서 얘는 단위 자체가 메가와트죠. 단위 자체가 메가와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345, 330 거기에 1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10 나눴더니 1035 메가와트면 되겠네요. 1035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5 메가와트더라. 그 다음에 9번 전력계통에서 지락전류의 특징으로 옳은 건 어떻게 되느냐. 지락전류에다 몇줄 쳐놓으시고요. 지락전류 별말 없이 지락전류가 나왔다 라고 하면 지락이 나면 웬만하면 누굴 통해서 나겠어요? 얘는 대지정전용량을 통해서 나겠죠. 대지정전용량 CS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지락전류 IG는 J3 오메가 CS의 2로서 앞선전류 또는 충전전류다 라고 써도 되죠. 앞선전류 진상전류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충전전류 진상전류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송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긴 전압 그 다음에 여긴 건설비 애자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압이 높을수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애자 근데 전선은 전압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죠. 전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점은 두 점이 겹쳐지는 여기가 가장 경제적인 점이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켈빈의 법칙 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전선비 애자 해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배전선로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를 달았더라. 그러면 병렬로 달았다는 얘기예요. 병렬로 다는 건 역률 개선이 목적이 되죠. 역률 개선 목적. 그러면 역률을 개선하면 손실 경감 역률 개선은 손실 경감과 관계가 되더라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손실 경감 1번. 근데 우리가 이제 배전선로들에도 콘덴서를 직렬로 달 때가 있죠. 직렬로 달면 전압 강화 보상입니다. 직렬은 전압 강화 보상, 병렬은 역률 개선에서 손실 경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2번. 4단자 정수가 A, B, C, D인 송전선로에 등가 파이 회로를 그림같이 표현했을 때 Z1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도 힌트는 뭐가 있어요? 힌트는 파이형이죠. 파이형. 그러면 12번에서 우리는 파이형이라는 거에 밑줄을 쳐놓으시고 파이형. 파이형을 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은 주어지기를 누구하고 누구로 줘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에 임피던스
다음에 여기도 임피던스, 여기도 임피던스를 줘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Z1, 그 다음에 여기를 Z2,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Z2, 여기도 좀 더 크게 그려서 Z3, 그러면 여기에 Z3가 줘져 있습니다. Z3.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A, B, C, D를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A를 구할 땐 1 플러스 G3분의 G1이요 라고 나타내고, B는 G1을 나타내기로 되어 있고, D는 1 플러스 G2분의 G1을 쓰게 되어 있죠. G1. 그 다음에 여기에 어드미턴스를 쓸 때는 여기에 두 개를 곱한 거 G2, G3에 G2, G3분의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다 라고 쓰게 돼 있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은 A, 이 녀석은 B, 이 녀석은 C, 이 녀석은 D가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앞에랑 뒤에랑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여긴 G2고 여긴 G3니까 대칭이 아니니까 A하고 D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G1만 나타낸 건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B다라고 쓰면 되겠죠. B라고 써서 쓰면은 되더라. 답은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13번. 직류송전 방식이 교류송전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건 어떻게 되느냐? 직류송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직류송전. 직류는 우리가 시료값으로 쓰면서 루트 2분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전압이 높아야 낮아요. 전압이 낮아지죠. 전압이 낮으니까 절연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류니까 주파수가 없죠. 주파수가 없으면 리액턴스도 없어서 저항만 있겠죠. 저항만 있으니까 그만큼 역률이 1이고 손실이 경감이 되면 그만큼 송전 효율이 높고 안정도는 높아지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직류의 가장 큰 단점. 회전 자개를 얻지 못하니까 승합 및 강압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직류의 가장 큰 단점은 기기가 고가이고, 그 다음에 정류장치가 꼭 필요하죠. AC를 DC로, DC를 AC로 바꿔줘야 되니까 정류장치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틀린 거니까 절연계급을 낮출 수 있다. 맞고, 예, 전압이 낮으니까 절연을 낮출 수 있고, 계통간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더라.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는 건 주파수가 달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표피효과에 의한 송전 손실이 없더라. 표피효과는 교류에서만 생기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4번,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더라. 이게 틀렸네요. 승합 및 강압이 쉽다라는 건 교류의 장점이라 그랬죠. 교류의 장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송전계통에서 자동 재폐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거. 자동 재폐로. 재폐로 차단 방식. 재폐로를 쓰면 안정도 향상 대책이죠. 안정도 향상 대책을 목적으로 쓰는 거죠. 안정도 향상 대책. 근데 맞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신뢰도가 향상된다. 당연하죠. 빨리 열고 닫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급 지정 시간의 단축, 사고 났을 때 빨리 열고 닫으니까 단축이고, 보호 개전 방식의 단순화가 아니고 고도화가 되겠죠. 고도화.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 15번. 그 다음에 고장상의 고속도 차단, 고속도 재투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15번. 수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다음의 수차 중 특유속도가 가장 높은 수차는 어떻게 되느냐? 특유속도가 높다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특유속도가 가장 높은 건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프로펠러. 근데 이놈을 반대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펠턴, 그 다음에 프란시스, 그 다음에 사류, 그 다음에 튜블러, 카플란, 그 다음에 프란시스 했고 프로펠러. 그리고 튜블러.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렇게가 고낙차예요. 고낙차. 낙차가 높으면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리다 보면 당연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특유 속도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특유 속도가 빨라지는 거. 특유 속도의 빠름. 그래서 특유 속도는 펠턴이 가장 느립니다. 높은 데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펠턴이 가장 느리게 돼 있더라. 펠턴 숫자가 느리고 대신 낙차는 펠턴이 높고 요 순서대로 가면서 반대로 특유 속도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튜블러가 복이 없죠. 그러면 프로펠러가 가장 특유 속도가 빠른 게 되더라 라고 쓸 수 있죠. 빠른 걸 물어봤으니까 네, 이 놈은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16번.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의 지상 역률 80%, 160W의 평형 삼상부하가 있고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에서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콘덴서의 콘덴서에 필요한 용량은 몇 kV에 해야 되겠느냐? 단, 부하단의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콘덴서 용량 QC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쓰면 P의 첫 번째 역률 코사인 세타 1에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두 번째 코사인 세타 2에 사인 세타 2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손실을 최소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럼 역률이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160kW인데 역률이 얼마에서? 역률이 0.8. 역률이 0.8이면 사인이 0.6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분의 0. 왜 1분의 0이 된 거죠? 손실이 최소가 됐으니까 역률이 1이 된 거예요. 그럼 역률이 1이면 사인은 0이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0이니까 필요 없으면서 요 놈과 요 놈을 계산하면 120 kV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120. 콘덴서는 120짜리를 쓰면 되겠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번. 연가의 주된 목적. 연가.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간단하면서도. 연가하면 선로정수 평형.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그리고 소호 리액터의 직렬 공진 방지. 그래서 연가하면 선로정수 평형이고 연가는 3등분해서 하기로 되어 있죠. 3등분.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선로정수 평형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정답.
18. 다중 3상 4선식 배전선로에 고압측 1차측 중성선과 저압측 2차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상 4선식 Y결선 여기와 여기 1차, 2차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성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죠. 3상 4선식이니까 요 놈을 이렇게 했는데 중성선을 이렇게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말 그대로 고압측과 저압측이 혼촉이 됐을 때 저압측의 전위 상승을 막기 위한 거죠. 낮은 쪽의 전압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시설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4번 고저압 혼촉 시 수용과에 침입하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더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19번 제5구조파의 전류의 억제를 위한 전력용 커패시터에서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 값은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달아주죠? 제5구조파 직렬 리액터를 달아주죠. 직렬 리액터. 그러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 얘는 전력용 콘덴서의 6%를 시설하기로 되어 있죠. 6% 시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0번. 화력발전소에서 랭킹 사이클로 오른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랭킹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클이죠. 랭킹 사이클. 그러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급수가열기도 없고 절탄기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급수펌프가 시작이고 급수펌프에서 출발하여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로 가게 돼 있죠. 다시 급수펌프 요 순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은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인 건 없이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급수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정답.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재생 사이클이나 제열 사이클 나오면 모두 나와야 돼. 당연히 급수가열기도 나오고 제열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절탄기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굳이 얘는 그런 거 없이 기본 사이클은 랭킹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잘 받으시고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에듀윌